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처음 시작 시드는 얼마인가요? 현재 시작. 네, 됐죠? 1억 될 때까지요. 2017년 5월에 500으로 시작해서 2017년 12월에 1억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1월에 15억이 되었어요. 2개월 사이에 15배 점프. 자,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사기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옛날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보시면 돼요. 여기. 요때 당시에 이거 쓸 때 한 거의 10억 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15억까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한 방에 장이 좋아지면 혹은 불장이 오면 이렇게 시드가 퀀텀 점프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꾸준히 하고 이 시장에서 퇴출 당하지 않아야겠지요. 기회는 또 옵니다. 자, 제가 진짜 이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제 실력만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운도 좋았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운이 좋아서 돈 벌었네, 나시 사기꾼, 이게 아니라 제 주변에는 그 대상승장에서 돈을 다 꼬랐습니다. 그 대상승장에서도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상승장 오면 돈 쉽게 벌 것 같죠? 절대 쉽게 못 봅니다. 잃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왜냐면 누군가 잃어줘야 누군가 돈을 벌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잃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2017년도도 불장이었지만 2021년은 슈퍼 울트라 짱짱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왜 잃어요? 잃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왜 잃었어요? 상승장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락장에서 똑같이 해서 상승장에서 요만큼 벌고 하락장에서 이만큼 잃고. 근데 뭐 이러니까 잃은 거 아닙니까? 그죠? 상승장 매매법이요. 상승장 매매법은 적당한 시점에서 있죠. 이게 답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냥 존버하시면 돼요. 내가 싸게 샀다. 이게 왠지 근데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업비트 이런 거 지우시고 한 2달 존버하시면 됩니다. 방송할 때랑 안 할 때랑 매매 스타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억 못 벌어서요. 올해 잘하면 벌 수도? 전업으로 바꾸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건강이에요. 왜냐면 트레이딩을 전업으로 하는 순간 굉장한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보다는 차트를 안 잡으면 나 빼고 오를까 스트레스, 차트를 잡으면 떨어질까 스트레스,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진짜 차트 안 잡으면 나 빼고 오를까봐, 차트 잡으면 떨어질까봐. 여러분도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죠? 나시 형님 장가 가신 건가요? 네, 아쉽지만 저는 임자가 있습니다. 왜 시드가 커지면 기법은 안 달라지는데 수익은 떨어져요? 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업비트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시드가 10억이 있는데 거래량이 못 받쳐준다면 10억을 다 넣기가 힘듭니다. 만약 넣더라도 제때 매도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시드가 많아도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5월 28일 라이브 방송 보세요. 제가 현물 매수를 많이 했다가 매입이 매수력이 없어서 매수를 못해서 손해를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드가 커지면 기법은 그대로여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못 받쳐주면 그 돈을 다 넣기가 힘들어요. 굴리기가 힘든 거죠. 대신 시드가 커지면 적은 수익률로도 많은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원금을 지키면서 조금씩 콩고물 떨어지는 것만 먹어도 꽤 짭짤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기준이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이 10억을 굴릴 수 있으면 정말 콩고물만 떨어지는 걸 먹어도 0.1%만 먹어도 하루에 100만원씩이거든요. 그럼 솔직히 내가 하루에 100만원 버는데 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든 500만원으로 시작하든 1000만원으로 시작하든 1억만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1억을 만들면 1억이 10억 되는 거는 장이 좀만 좋아지면 진짜 내 실력이 좀 받쳐주고 장만 좀 좋아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내 실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 선생님 하루 일과 루틴이요. 사실 요즘은 대박이가 태어나서 예전과 좀 다른 루틴입니다. 요즘은 대박이가 태어나고 또 대박이가 아직 밥타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도 안 돼요. 뭐 빨리 먹으면 1시간 반 지나면 막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더 많이 애를 봐주지만 저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대박이한테. 그래서 예전만큼 트레이딩을 잘 못합니다.
자, 대박이 태어나기 전. 이게 대박이 태어나기 전은 거의 이래요. 네, 그래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암 수술도 받았죠. 아, 대박이 태어난 후? 뭐 이래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무실 열면 이게 왜냐면 솔직히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제자 안 받으냐 아니면 좀 가르쳐달라, 무급이라도 좋으니까 배우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거 계속 볼 수도 없겠지만, 왜냐면 옆에 뭐 배우러 왔다고 하지만 제 옆에서 계속 제가 차트 보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저도 부담스럽죠. 왜냐면 차트를 매번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포지션 잡으려고 하면 저기 김대리 일로 와봐, 지금 이제 포지션 잡을 거야 이러면서 포지션 잡지는 않잖아요. 그럼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무슨 관계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가 지금 포지션 잡은 거는 여기서 뭐 이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매 연습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니까. 자, 머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분, 실력 좋고 인성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타봤던 가장 비싼 차요? 저는 BMW 바입니다. B바에 B바. 손절은 언제 하세요? 하죠. 이제 최근에 했습니다. 여기 이날, 자 5월 16일. 자, 이런 날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마이너스 보는 날이 굉장히 드문데 마이너스를 봤습니다. 자, 이거 왜 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언제 손절하냐면 아침에 7시에 포지션을 선물 다 잡았는데 반등이 안 오고 질질 흐릅니다. 근데 저는 1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1시 전에 탈출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손절치고 일부러 간 겁니다. 저는 차트를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돌렸더라도 그냥 털고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밤에 저거 좀 메꾼 겁니다. 심지어 원래는 마이너스 1000이었어요. 네, 손절을 언제 하냐면 제가 차트를 못 볼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컴퓨터에서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마이너스다. 그러면 손절 무조건 합니다. 에이씨 하고 손절합니다. 형님, 리플 1000원이 언제 갈지는 리플 CEO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리플 CEO도 리플 언제 1000원 가지? 나 리플 팔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대박이가 아버지처럼 코인 하고 싶다면 처음 올려봐야 정신 차리지. 네, 농담이고요. 자, 이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최근 업비트 호가창이 병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뭐냐면 실제 거래하는 유저보다 저는 별로 없고 보수와 돈만 돌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가 좀 유익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으면 보시라는 걸 돌리지 않으면 호가창이 멈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에 업비트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친구들 있죠. 이런 애들 보면 호가창이 멈춰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 단타를 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못 들죠. 그러면 이 업비트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라는 걸 돌립니다. 업비트가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업비트는 뭐 자기네들이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마켓메이커들이 하겠죠. 보통은 그 마켓메이커들이 봇을 돌리는 거예요. 왜 봇을 돌리냐? 유동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꼬이고, 사람들이 꼬여야 자기가 물량을 팔아 처먹을 수 있으니까. 유동성 공급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LP라고 하죠,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그 인버스, 곱버스 막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주식에서. 인버스에서 뭐 발리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인버스 같은 거 그거 다 유동성 공급자가 해주는 거예요. 삼성 자산운용 뭐 이런 데서 수수료 받고 걔네들이 호가창 막 올렸다가 내렸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봇이 돌긴 돌지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뭐예요?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못하는 사람은 좀만 올라가려고 막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호가창이 빵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업비트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기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그래요. 현찰 자산이 10억은 넘었습니다. 그때 회사 당시. 자, 초반에 2017년 제가 처음 차트 볼 때 여섯 시는 아니고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차트 보기, 자는 도중에 중간중간 끼에서 핸드폰으로 시세보기, 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러니까 병이 났지. 이러니까 갑상선이 마탱이가 가서
갑상선 도려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분명히 문제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빡세게 살지 마시라고 제가 몸으로 때워서 배운 노하우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쉬운 길로 가세요. 제 노하우입니다. 연애는 회사에서 했어요. CC입니다. CC. 신혼여행 가서 노래 한타 치다가 댓글 돌려서 하고 달린 사람이 접니다. 노는 게 중요한가요? 연애가 중요합니까? 돈이 먼저죠. 돈이 있으면 사람도 따라옵니다. 행복도 따라와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 막 이러시는데 저는 좀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이 그냥 돈이 부족해서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되셨죠? 샌드박스 가능성이 있나요? 샌드박스가 오를지 안 오를지 저는 몰라요. 그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CEO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얼마 간다라고 차트 짝짝 그리면서 놀이하는 친구들 다 걸으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 친구도 잘 몰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샌드박스 보니까 일봉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엘리엇 파동이든 뭐 피보나치든 도구 쭉쭉 그으면 여기 0.6% 0.뭐 얼마 이렇게 해서 소수점에서 쫙쫙 선 그어집니다. 여기서도 쭉 이렇게 그어서 딱 놓으면 그러면 야 여기 반등 올 자리 중에 하나네?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반등 오면 다음 피보나치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5분 뒤에 샌드박스가 1750원이 갈지 1700원이 될지 바로 5분 뒤 차트도 예측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기법이나 원칙은 큰 대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안전하게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라든지 진입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이 좋던 나쁘던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장이 좋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뭐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는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상승장이나 약세장이나 하락장이나 폭락장 이런 모든 장세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께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2021년 5월달 폭락장 경험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2018년 11월에 폭락장 경험 안 해보신 분들, 2018년 1월에 폭락장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왜 나씨가 저렇게 보수적으로 시드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나씨 왜 본전 오면 그냥 저거 절반 왜 터는 거야?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가져가서 이익을 더 보면 되지. 왜 굳이 반을 털어서 내가 얻을 수익을 깎아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코인판이라는 게 정말 예측 불가하고 정말 내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미친 무빙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무빙이 나와서 아주 곤혹스럽게 사람을 만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조금만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음을 정한 거고 그거를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대요. 나씨가 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답니다. 강동님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이번에 심각하게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겪어봐야 진짜 두들겨 맞아봐야 아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맞고 커야 돼요. 맞고 커야. 맞아봐야 압니다. 나시는 역대급 손절이 얼마 정도였나요? 역대급 손절은 한 2억 5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왜냐면 그때 장투하던 코인들도 다 그냥 박살났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22년, 2023년, 18년도처럼 하락장이 올까요? 자, 이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대폭락이 와야 돼요. 너무나 잔인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어정쩡하게 폭락이 오잖아요. 어정쩡하게 폭락이 오면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냐면 시체들이 아직 포기 안 하고 자기 탈출시켜주기까지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폭락이 와서 위에 물린 사람들이 싸그리 다 무너져야, 그래야 대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그 대상승장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시즌3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온다면, 혹은 주식도 다시 불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주식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 코인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 확률이 높겠죠.
되셨습니까? 코인으로 막 몇십억씩 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생각보다 몇십억 번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코인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지만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이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이라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도박이 아니라 정말 어떤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갸라도스가 뭐예요? 갸라도스? 아니 지금 뭐 이런 넙대에 대한 넙치 같은 애를 닮았다고 지금 하신 겁니까? 아니 갸라도스가 뭔가 했더니 아니 쟤보다는 그래도 제가 잘생겼지. 너무하시네. 그리고 방송하면서 제일 좋을 때랑 장이 당연히 재밌어서 막 이렇게 변동성이 막 와리가리해서 저도 보여줄 거 많고 시청자분들 재밌어 할 때 이때가 제일 뿌듯하고요. 제일 싫을 때는 변동성 없을 때 오늘 같은 날 진짜 방송 키기 싫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계셨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제가 유튜브 댓글에도 정말 많이 달아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은 이 질문을 여기까지만 봤고요.